생명을 살리는 방송, 나라를 살리는 방송, 세상을 살리는 방송, 영혼을 살리는 방송 글로벌 디펜스 뉴스입니다. 글로벌 디펜스 뉴스 취재는요. 갓 디펜스 네이션 코리아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나라다 대한민국은 우리 종국 수사파 어리석은 인간들이 지옥의 불구덩이에 떨어질 시간이 다 왔다. 째깍째깍째깍째깍. 자, 지옥행 열차가 출발합니다. 모두 탑승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종국 종중 간첩 새끼 여러분들. 우리 바퀴벌레들이 갈 곳은 지옥의 불구덩이밖에 없다. 자, 트럼프 대통령이요. 북한 폭격을 지금 검토하는 것 같습니다. 이 한미연합사가 전시를 선포한 후에 한국군을 한미연합사 밑으로 붙여가지고 한반도 전체를 통치하는 뭐 그러한 일들이 곧 벌어질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독일의 미군 5천 명을 감축을 한다고 하는데 이거 주북 미군으로 갖다 놓는 건 아닌지 이게 지금 한반도로 올 가능성이 지금 높은 것 같습니다. 지금 갖다 놓을 때가 한반도밖에 없다. 자,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나쁜 동맹 EU의 관세 폭탄을 때려버렸습니다. 스페인은 무역 중단을 했고요. 그리고 영국도 지금 완전히 개박살 내고 있고 그 찰스 그 왕이죠. 국왕을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으로 불렀습니다. 이번에 뭐 정상회담 한 거는 트럼프 대통령이 불러가지고 어이 찰스 국왕님, 당신 저기 페도필리아 그 애들 그 죽을 때 거기서 나오는 뭐 그런 호르몬 주사 맞고 한 거 어떻게 우리가 다 공개를 할까? 네 알아서 그냥 좀 명예롭게 퇴진할래 말래 어떻게 할래? 그렇게 좋게 타일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영국 국왕이 들들들 지금 떨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영국 국왕한테 당신 암살당할 수도 있다. 뭐 그런 이야기를 했다는 이야기들이 지금 미국에서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예. 자, 그리고 미 재무부가요. 북한 공격 전에 중국의 정유사, 해운사 40군데를 무더기 금융 제재를 때려버렸고 지금 중국의 뭐 인민은행 그리고 뭐 공상은행, 이제 국책은행이죠. 여기도 지금 금융 제재를 가할 수 있다고 서한만 보냈다고 합니다. 이 제가 볼 때는 한미연합군이 북한으로 들어갈 때 중국군이 내려오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너 내려오면은 이거 금융제재 은행 두 개 날려버린다. 그 은행 두 개가 날아가면요 중국 안에 있는 모든 기업 싸그리 다 망합니다. 그러니까 중국군이 북한에 못 들어오게 협박용으로 은행 두 개는 뭐 금융제재를 뭐 가할 거다 하고 경고장만 보내놓고 겁만 주고 지금 들고 있는데 나머지 뭐 해운회사 뭐 물류회사 뿐만 아니라 정유회사 싸그리 지금 다 금융제재를 때리고 있습니다. 지금 토막을 치고 있고요. 이게 점점 이 북한 접수하는 쪽으로 지금 분위기가 흘러가고 있습니다. 예. FBI가 지금 미국의 부정선거 사범 4명을 체포했습니다. 시민권자가 아닌데 최근에 있었던 3개의 선거에 투표를 했는데 이제 마구마구 잡아들이기 시작하면은 미 대선에서 한국에서 해킹을 했던 뭐 그런 범죄도 아마 조만간에 잡아들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미국의 그 FDA 그 책임자 파우치 박사의 측근도 지금 체포를 했다고 하는데 중국 공산당 그 우한의 연구소에다가 우한폐렴 그 바이러스를 연구하고 있는데 뭐 지원을 해줬다. 뭐 그런 여러 가지 혐의로 이 사람을 잘라야 된다, 체포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가 나왔는데 파우치 박사의 측근이 체포됐다는 이야기가 미국에서 들려오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쿠바를 병합하는 행정명령에 서명을 했습니다. 쿠바는 미 재무부와 국무부가 관리를 5월 1일부터 지금 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뭐 은행 금융, 뭐 저 비자 발급, 뭐 이런 것들 전부 다 미국이 컨트롤 한다. 그러면 사실상 식민지로 떨어진 겁니다. 이게 무서운 게요. 미군이 들어가서 무슨 군사적 옵션, 뭐 군사적 공격을 한 것도 아니고, 뭐 쿠바에 있는 공산당 애들 잡아온 것도 아니고, 그냥 행정명령에 서명하고, 쿠바는 지금부터 5월 1일부터 미 재무부와 국무부가 관리해요. 여기에 반대하는 놈은 전부 다 싸그리 금융제재 때려버릴 거야. 뭐 딱 그렇게 해가지고 그 A4 4장짜리입니다. 4장짜리 행정명령. 야, 이거 미국이 무섭습니다. 그냥 저렇게 되면은 이런 방식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도 병합이 가능합니다. 북한 지금부터 미 재무부하고
국무부가 관리합니다. 여기 반대하는 놈은 전부 다 싸그리 금융제에 때려버릴 거예요. 입 벌리기만 해봐. 뭐 그렇게 행정명령에 서명만 하면 그냥 끝납니다. 뭐 군사적 옵션 뭐 공격하고 자시고 뭐 그것도 필요 없어요. 북한도 미 재무부와 국무부가 관리할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지금 쿠바가 그렇게 넘어갔으면 똑같은 케이스로 북한도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미 하원 인권위원회 보고서를 토대로 이재명이하고 민주당을 지금 금융제재를 때릴 가능성도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한국 국회가 중국 공산당을 위해 가지고 미국에서 간첩 조직을 운영하다가 적발이 됐고, 이게 지금 미국 의회 톰 렌토스 인권위원회에서 다 폭로가 됐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미국에서 한국이 지금 공격을 받고 있다. 중국 공산당으로부터 이런 여러 가지 사이버 공격, 뭐 부정선거부터 해가지고 여론 조작 등 공격을 받고 있기 때문에 미국이 전시를 선포하고 한미연합 사령관이 한반도를 통치하는 뭐 그런 구조로 가기 위해 가지고 이 요식 행위가 착착착착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명분 쌓기가 진행되고 있다. 지금 그래 보여집니다. 극히 우수한 분들을 줄여서 극우라고요. 좌절해서 정신이 파탄난 사람들을 좌파라고 합니다. 다른 말로 정신병자라고 합니다. 자, 좋아요, 구독, 신청, 알람 등록 하시고요. 저희는 2018년도부터 반중 토크 콘서트, 반중 국제 세미나 등을 하면서 중국이 어떻게 대한민국을 집어삼키는지를 국민들한테 알려드렸고요. 요즘에는 이제 대북 단파 라디오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이 어떻게 대한민국을 건국했는지, 공산주의가 왜 나쁜지, 찬송가, 성경 말씀, 한국 소식, 북한 전역에 일기예보 등을 넣어가지고 매주 월수금 밤 11시에 해외에서 단파 라디오 주파수를 사서 저희가 쏘고 있습니다. 이건 사실 정부가 해야 되고 국정원이 해야 되는데 지금 아무도 안 하고 있으니까 저희가 하는데 대국 방송을 좀 후원을 해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사진으로 보는 6.25 한국전쟁 올컬러 사진첩 판매합니다. 요거 사주시면요, 현금으로 사주시면은 저희한테 그 대북 방송 그 기금이 일부가 들어옵니다. 예. 금액은 16만 원이고요. 주문 문자는 010-2609-2023번입니다. 그 신한은행 예금주 월드피스 프리덤 유나이티드로 입금을 하시고 주소와 성명을 문자로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010-2609-2023 받으실 주소와 성명을 문자로 보내주세요. 저희 사무실은 02-711-9642번입니다. 이 번호 뭐 이게 입력을 해놓으시면 되겠고요. 세금 계산서 발급 가능하고요. 미국에도 저희가 책이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지 우편 요금 뭐 한 2-3만 원 지불하시면은 미국에 있는 형제 자매들한테도 책을 발송하실 수가 있습니다. 달러 계좌로 하면은 130불이고 달러도 받습니다. 달러 계좌 알려드릴게요. 자, 교보문고는 온라인만 판매합니다. 현장에서는 판매하지 않고요. 청교광장 바로 옆에 가보시면은 그 파이낸스 빌딩이 있어요. 시청 쪽으로 가다 보면은 거기서 지금 현장에서 사진전을 하고 있는데, 현장에 가시면은 그 6.25 책을 현장에서 사실 수가 있습니다. 예. 반중 매체인 글로벌 디펜스 뉴스는 지난 7년 동안 광고비가 10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자발적 구독료를 보내주시면 저희가 힘내서 반중운동하고 대국방송해가지고 북한과 중국을 무너뜨리겠습니다. 작은 금액이라도 감사드립니다. 지난 7, 8년 후원해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어제 제가 올린 방송은 제가 뭔가 실수를 해가지고 잘못 눌렀나 봐요. 그 방송이 다 삭제가 돼가지고, 그래서 제가 다시 올렸습니다. 그 구글 유튜브에서 이렇게 삭제한 게 아니고 제가 실수로 뭔가를 잘못 이렇게 눌러가지고 보니까 방송이 다 없어졌더라고.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뭐 그래서 다시 올렸으니까요. 조금 양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 먼저 친 진짜 이유 해가지고 피터 헤그세스 미 전정부 장관이 북한 꼴 나게 놔둘 수 없었다. 이란은 북한 전략을 따라하고 있다. 핵야망 지속해서 공습이 불가피했다. 청문회 나가지고 뭐 이런 이야기를 쭉 증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합동참모본부장이 됩니까? 합참의장. 미국의 합참의장이 그 지금 북한이 믿을 건 핵뿐이다. 뭐 이런 이야기를 했고 북한은 폭격을 해야 된다. 뭐 이런 이야기를 쭉 했습니다. 그 댄케인 미 합참의장이 서면 보고서를 통해 가지고 북한이 지금 미국을 위협하고 있다. 북한의 핵이 위협적이다. 뭐 이런 이야기했습니다. 위협적이라는 것은 이제 제거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돌려서 한 거고요. 피터 에그서스 장관이 한국은 모범적인 동맹이다. 미국의 특별 호의를 받을 것이다. 뭐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한국이 GDP 대비 3.5%까지 국방비를 가능한 조속한 시일 내에 증액한다고 약속했으며 한국은 모범적인 동맹으로 미국의 특별한 호의를 받을 것이다 했는데 한국이 북한을 막기로 약속했다 했는데 이재명이가 북한을 맞지는 않겠죠. 그게 무슨 이야기냐면 북한을 맡을 대통령을 교체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을 복귀시키고 이재명을 대북제재 위반으로 감옥에 쳐놓고 뭐 그렇게 해가지고 자리 바꿔치기 감옥하고 청와대하고 자리 바꿔치기를 조만간에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한국은 모범적인 동맹으로 미국의 특별한 호의를 받을 것이다. 이야기는 이재명과 더불어민주당 이 친중 친북 세력을 제외한 대한민국의 선량한 국민들, 애국자들, 그분들은 모범적인 동맹으로서 미국의 특별한 호의를 받을 거고 나머지는 개작살 내버리겠다. 뭐 그 이야기입니다. 자, 뭐 그렇고요. 그리고 미 해병대는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직속 부대로 지금 트럼프 대통령의 명령을 수행하는 부대인데 미 본토에서 1만 킬로 이상 날아와서 한국에서 산악지형 훈련을 3월 말에 했습니다. 그리고 전방에 서북 도서, 서북 5개 도서 있죠. 그 백령도, 뭐 연평도 등등 거기서 북한을 폭격을 유도하는 훈련 그리고 그 헬기로 북한 해안가를 공격하고 진입하는 훈련 뭐 그런 걸 했습니다. 그리고 포로 체포, 포로 압송, 신문 등의 훈련을 했고 미 헌병대도 한국에서 훈련을 했습니다. 북한은 산에 나무가 없기 때문에 산악 훈련은 의미가 없는데 북산악 지형 훈련을 했다는 것은 북산악 지형이 아니고 산과 악을 바꾸면 북악산 지형 훈련으로 해석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재명이 체포 훈련 뭐 한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미 해병대는 트럼프 대통령의 명령을 수행하는 부대이므로 유사시 바로 한국 내 마약 카르텔 소탕 작전에 투입될 수도 있고 이재명의 대북제재 위반 혐의로 이재명을 체포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요거는 뭐 출처가 유튜브 고논이라는 우리 젊은 그 보수 유튜버가 하는데 나온 이야기인데 그 미국에서 그 전정부 차관이 나와서 이 증언한 거를 이렇게 자막을 붙여가지고 해놨더라고요. 유튜브 고논 유튜브 가서 좀 보시면 뭐 좋은 내용들 많습니다. 거기에 전쟁부는 대결이 아니라 힘을 통해 중국을 억제할 것이다. 그 안에서는 중국을 포함하는 어떤 나라도 지역 패권국이 될 수 없습니다. 그 4월 22일 존노 전쟁부 차관보가 미 의회 청문회에 나와서 인도태평양 지역 안에서 중국을 포함한 어떤 나라도 지역 패권 국가가 될 수 없다고 못을 박았습니다. 일본, 러시아, 중국 모두에게 이제 해당이 됩니다. 중국이나 그 누구도 우리 또는 우리의 동맹을 지배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는 중국의 전례 없는 군사력 증강을 명확히 인식하고 있으며 대통령이 의심할 여지 없는 군사적 힘의 위치에서 항상 협상을 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이며 이를 통해 인도태평양 지역의 평화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뭐 이런 이야기를 쭉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중국 깬다는 이야기고 북한 접수한다는 이야기를 뺑뺑 돌려서 한 겁니다. 그리고 이제 올해 3월 초에 발간된 미 의회 조사국 보고서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 시절이 한미일 군사협력이 가장 잘 되었으며 문재인 정권 때 매우 힘들었고 이재명은 미군의 군사작전을 방해할 수 있다고 기재를 해놨습니다. 미 의회 조사국 보고서도 윤석열 대통령의 복귀를 지금 희망하고 있고 이재명 제거의 명분을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중국을 깨려고 하니까 이재명이가 미국의 군사작전을 방해한다고 그 앞전에는 누구였는데 윤석열 대통령 엄청 좋았다고 한미일 군사협력이 잘 됐다고 그러면 윤석열 데리고 오면 되겠네. 데리고 와. 이제 그렇게 흘러가는 겁니다. 자, 지금 북유럽과 이 지도를 잘 보셔야 됩니다. 북유럽과 동유럽 국가들의 한국산 K9, 자주포, 천무, 다연장포
K2 전차, FA50 등이 대량으로 배치되어 있고 폴란드의 한국산 탄약 생산 공장, 전차 공장, 자주포 공장, 천무 공장, 전투기 공장들이 한창 지금 건설 중이기 때문에 미군이 완전히 빠진다 하더라도 러시아가 북유럽과 동유럽을 침략할 수가 없습니다. 한국산 무기로 중무장한 동유럽과 북유럽의 국가들은 합동 작전 능력이 가능해집니다. 그리고 포병 전력은요, 한국이 전 세계 랭킹 1위입니다. 이 한국의 포병 전력은 미국하고 맞짱 떠도 안 밀리고 러시아하고 맞짱 떠도 안 밀립니다. 그러니까 지금 러시아를 압도하기 때문에 유럽에서 미군이 완전히 철수해도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미국은 적진에 육군을 집어넣기 전에 전투기 가지고 폭격을 하는 반면에 한국은 공군이 약하니까 한국은 포병을 장거리 사거리 500km짜리 천무 요즘에 신형 천무는 사거리가 300km, 500km까지 나간다 하더라고. 그 500km 안에는 그냥 천무 이런 거 그냥 다연장포로 쏟아부어 가지고 그 500km 안에 생명체는 이게 민간인이든 군인이든 살아있는 생명체는 싸그리 다 죽여버리고 들어가는 그런 전략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한국이 어마무시한데 그 한국의 무기들이 지금 중동에 들어가고 있고 동유럽, 북유럽에 들어가고 있고 인도에 들어가고 있고 동남아에 들어가고 있다. 이미 이란은 식물정부가 되었고요. 파산하기 일보 직전이며 중동 국가들이 한국산 방공미사일, 전투기, 전차 등으로 중무장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중동에서도 미군이 철수해도 상관이 없고 유럽에서 속된 말로 나토를 탈퇴를 해도 러시아가 유럽에서 전쟁 못 일으킨다는 겁니다. 예. 그리고 인도, 베트남, 태국,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필리핀에 한국산 K9 자주포, 한국산 군함 전투기 등을 이미 구매했고 한국산 잠수함 KF-21 군함 등이 지금 추가적으로 지금 수출이 되고 있습니다. 예. 남중국해에서 군사력이 지금 급격하게 지금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게 제가 왜 앞에 이 지도를 보여드렸냐면요. 트럼프 대통령이 독일에서 5,000명을 지금 미군을 철수를 시킵니다. 이게 어디로 가겠습니까? 중동 이미 이란전 끝났고 갈 데가 지금 북한, 중국 깨는데 한반도밖에 없습니다. 지금 미국은 2차 대전 이후 한 번도 사용하지 않았던 전쟁 비축물자들을 모두 폴란드로 이동시켰고요. 폴란드 등 북유럽과 동유럽이 한국산 무기로 중무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러시아가 북유럽과 동유럽을 침공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해집니다. 동유럽 및 북유럽 국가들이 한국산 무기로 통일하면서 합동 군사 작전이 이제 가능하게 되었고 독일 주둔 3만 6천 명 미군 중 5천 명을 철수시키면 굳이 폴란드 등으로 전진 배치할 필요가 없이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한국으로 재배치시킬 가능성이 높습니다. 주 독일 미군은 육군과 공군 병력이 주력 부대입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저 부대들이 한국으로 들어오고 여차하면 북한을 밀고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 착한 동맹, 나쁜 동맹 리스트 작성 트럼프 응징 나서나 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 이란 공격할 때 EU의 국가들이 자국 영토를 영공을 못 쓰게 했습니다. 미 공군기가 자국 영공을 지나가는 걸 허가를 안 했다고. 그러니까 열받으니까 EU 차량에다가 관세를 25%를 다 때려버렸고요. 주독 미군 약 5천 명을 지금 철수한다고 발표했고 지금 스페인과 모든 무역을 좀 중단을 해버렸습니다. 그리고 이탈리아, 스페인도 미군을 감축한다 그러고 지금 그러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트럼프 대통령의 직속 특수부대인 흰모자 화이트햇 부대가 유럽 내 딥스테이트의 하수인들을 이미 대거 암살하고 체포해가지고 미국으로 압송을 했거나 지금 재판에 회부를 하는 등 초토화시키고 있습니다. 로스차일드가 뿐만 아니라 프리메이슨의 최고 대장 33 노츠인가 33 디그리인가 하는 그 사람들을 앱스타인 섬하고 엮어가지고 다 재판에 회부를 했다고 합니다. 이번 이란전 때 미 공군의 출격을 방해한 국가들은 앞으로 대규모 경제 보복, 정권 교체 등 무자비한 보복이 벌어질 겁니다. 그러니까 유럽은 이제 북유럽과 동유럽이 러시아를 막아주고 있기 때문에 서유럽, 남유럽은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필요가 없으니까 그냥 속된 말로 대가리 깨버리는 겁니다. 유럽은 2차 대전 이후
미국이 마셜 플랜으로 먹고 살게 해준 나라이기 때문에 미국의 경제를 유럽의 경제를 초토화시킬 권한이 있습니다. 할 말이 있다는 겁니다. 지분이 있다는 겁니다. 아마도 유럽 각국의 은행들이 줄부도 나게 될 거고 뭐 경제 붕괴 등 뭐 보복이 벌어질 거고 정권 교체되고 뭐 그래 될 겁니다. 프랑스는 아마 저 경제 파산할 것 같아요. 그리고 어, 그 유럽 딥스테이트의 본거지가 스위스인데 스위스의 상업은행을 엠베어 은행을 파산시켜 버렸습니다. 이란과 러시아의 불법 자금을 돈 세탁을 통해서 미국 금융권에 흘려보낸 스위스 상업은행 엠베어에 대해서 미 재무부가 애국법 311조를 발동해서 모든 미국 은행과의 거래를 전면 중단시키자 그냥 파산 청산돼 버렸고 지금 세계 17위 은행 크레디트 스위스 은행도 파산 위기라고 합니다. 오늘 내일 하는데 이렇게 되면은 스위스의 은행들이 줄 파산해버리면요 유럽의 거부들 그 사람들도 줄줄이 파산하고 막 연쇄 도미노로 파산하게 될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끄는 흰모자 부대는 유럽 로스차일드가의 자택을 압수수색해가지고 컴퓨터를 다 떼왔대요. 그리고 로스차일드가의 은행도 압수수색을 했으며 로스차일드가와 프리메이슨의 총대장을 재판에 회부했습니다. 앱스타인 선 관련해가지고 회부했고요. 트럼프의 흰모자 부대가 유럽에서 딥스테이트를 대거 암살 체포 해가지고 미국으로 지금 다 데리고 오고 있고 지금 유럽은 완전히 끝났습니다. 예. 이번 5월 지금 1일 날 보니까 영국 국왕이 미국을 방문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호출을 해서 급하게 지금 미국을 간 겁니다. 속된 말로 끌려간 거예요. 인도양 디에고 가르시아 공군기지에서 미 공군의 폭격기가 출격을 하려고 하니까 이란 치려고 출격하려고 하니까 영국 정부가 출격을 금지시킨 것에 대한 보복으로 영국의 국왕을 불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그 마이크에다가 대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그 찰스 국왕한테 이야기하는 입 모양을 누군가가 분석을 했는데 당신 이제 암살당할 수도 있다 뭐 그렇게 경고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본인도 저격 몇 번 당할 뻔했기 때문에 그거를 농담 삼아 하는 건지 아니면 딥스테이트가 당신 죽일 수도 있다 뭐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건지 아니면 미국에서 당신 제거할 수 있다 뭐 그 이야기를 하는 건지 그거는 모르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찰스 국왕도 뭐 지금 미국에서 나온 이야기는 아예 그냥 저기 좋은 말 할 때 그냥 물러나세요. 뭐 그렇게 협박을 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아이들이 이제 앱스타인 섬에서 뭐랬냐면 그 아이들이 공포에 질려가지고 죽을 때 무슨 호르몬제가 나온대요. 그거를 맞으면 회춘을 한답니다. 그거를 그 앞전에 죽은 영국의 그 여왕도 그거를 많이 이렇게 맞았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그 영국의 그 엘리자베스 여왕한테도 당신 범죄 다 알고 있는데 그 좋게 그 이야기할 때 명예를 지키고 은퇴하시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때도 영국 여왕 앞을 막 그냥 트럼프 대통령이 막 그냥 걸어서 지나가 버리고 속된 말로 무례하게 했는데 그게 뭐냐면 내가 당신을 보다 위야 깝치지 말고 기회를 줄 때 알아서 좋게 그냥 명예롭게 퇴직하시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거고 이번에 찰스 국왕 왔을 때도 찰스 국왕 앞에서 이제 그냥 뭐 지나가 버리고 무시하고 뭐 그런 행동이 있었는데 그게 뭐다? 당신도 그 범죄 있는 거 아니까는 명예를 지키게 해줄 때 물러나라. 그렇게 뭐 좋은 말로 타일렀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 미국이 포클랜드에 대한 영국령 인정을 철회한다고 발표하자 아틀랜드가 이제 포클랜드에서 영국인들은 철수해야 한다고 주장을 하고 이제 포클랜드를 찾으려고 이제 쓱 나서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의 뒤끝이 보복이 장난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제 미국은 중국의 2위 흥리 석유화학 업체하고 칭따오 하이에 석유 터미널과 이 회사의 대표 등에 대해서 금융 제재를 가했습니다. 달러 결제망에서 퇴출된 중국 정유사들은 중동의 다른 나라에서 원유 및 가스 수입이 차단되고요. 그러면 이 터미널은 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중국의 해운회사 40군데를 금융 제재를 가한다고 했는데 이 경우에 이 해운회사에 소속된 수백 척의 선박 운항이 중단되겠습니다. 전 세계 항구에서 입항 거부가 되고 선원들은 굶어 죽습니다. 이
이제 입항료를 선지급을 안 하면 입항이 안 됩니다. 그 뭐 셀프 해상봉쇄가 되는 거고, 이 해운회사에 선박 금융을 대출해준 중국 은행들이 줄도선하게 되고, 에너지 및 식량 수입이 차질을 빚게 되고, 지금 올 연말 중국에서 한 3억 명 정도가 굶어 죽을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항공유가 생산이 안 되면 중국 내에서 항공기 운항이 중단될 거고, 전투기가 뜨지를 못하겠죠. 헬기 뜨지를 못할 거고, 그리고 선박 연료유가 공급이 안 되면은 함정들, 상선들이 뜨지를 못하겠죠. 그 페인트가 생산이 안 되면은 그 조선소에서 페인트를 바르지 못하면 배들이 전부 다 고철이 되겠죠. 그러니까 지금 중국은 끝났는데, 미국이 하는 걸 보면요, 뭐 하루에 한 개씩 한 개씩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그 제재할 때 보면은 뭐 한 방에 뭐 확 때리질 않고요, 하루에 한 개씩 이렇게 때린다고. 이 발표를 하루에 한 개씩 발표를 해. 그러니까 이제 손 묶어놓고 손가락 하나 자르고, 아파? 아프면 안 돼. 그럼 다른 거 하나 또 자르고, 아프니? 또 다른 거 하나 자르고, 나중에 보면 손가락 10개 없는 거야. 그 발가락도 10개 없고. 그러니까 하나하나 그냥 완전히 그냥 그 중국이 죽어가는 걸 보고 고통을 고통 느끼면서 파닥파닥 거리는 걸 보면서 손가락 하나씩 자르고 발가락 하나씩 자르고, 지금 그런 식으로 제재를 때리고 있습니다. 야금야금 때립니다. 한 방에. 그 속된 말로 아구창 그냥 날려가지고 이빨 뽑는 게 아니고, 벤치로 이빨 한 개씩 한 개씩 뽑는 거예요. 아니 그 완전히 그냥 고통을 극대화하는 식으로 제재를 지금 가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란과 거래한 중국은행 두 곳을 제재할 예정이라고 1차 경고 서한을 보냈다고 합니다. 아직 제재한 건 아니고요. 지금 인민은행하고 공상은행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주한미군이 북한을 공격할 때 중국군이 북한 지역으로 밀고 내려오는 것을 막기 위해서 미 재무부는 중국의 인민은행과 공상은행에 대한 금융 제재를 우선 경고만 하고 아직까지 제재를 가하지는 않았습니다. 그 미국이 북한을 폭격할 때 만일 중국군이 북한 지역으로 밀고 내려오면 미 재무부가 해당 은행에 대해서 금융 제재를 가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중국 은행 두 곳이 달러 결제망에서 퇴출되면요, 그나마 지금 살아있는 그 한 10% 되는 중국의 모든 기업은 줄도선하게 됩니다. 이미 중국의 해운회사 40군데와 중국 정유사 두 곳에 대한 금융 제재로 인하여 실질적으로 중국은 해상 봉쇄를 지금 당한 셈이며, 에너지 및 식량 부족으로 중국 내 모든 기업은 줄부도 대량 아사, 대량 동사, 뭐 전염병으로 죽고, 올 연말까지 한 3억 명 정도가 죽을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제가 미 재무부 해외자산 통제국에 가가지고 보니까 이 전부 다 영어로 되어 있는데 이제 번역을 한 겁니다. 그 쿠바의 탄압과 미국의 국가 안보 및 외교 정책에 대한 위협에 책임이 있는 자들에 대한 제재를 부과하는 행정명령 발표,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뭐 그 영어로 뭐 4장짜리인데, A4 4장짜리인데 복잡하게 써 있어요. 근데 핵심이 뭐냐면요, 쿠바에 관련 금융, 관광, 비자 발급 등은 미국 재무부와 국무부가 관리하며, 이에 반발하거나 도발하는 세력은 각종 제재를 부과한다, 금융 제재 해버린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미국이 쿠바를 병합을 한 겁니다. 5월 1일자로. 그 미국이 쿠바를 군사적 공격 없이 그냥 봉쇄해가지고 애들 지치니까 미 재무부와 국무부가 금융 비자 등 우리가 관리해. 그러고 그냥 통장 차압해버린 겁니다. 이거에 반대하면 뭐 다 금융제 때려버린다. 그 행정명령에 서명을 하니까 그냥 병합돼 버린 겁니다. 북한도 이런 식으로 병합을 하는 게 가능하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지금 지금 여기 보시면 쿠바의 탄압과 미국의 국가안보 및 외교 정책에 대한 위협에 책임이 있는 자들에 대한 제재를 부과하는 행정명령 이랬는데요. 이거를 쿠바를 한국으로 바꾸면요, 어떻게 되냐면, 그 한국의 탄압, 한국에서 언론 탄압, 그 종교 탄압하고 있죠. 한국의 탄압과 미국의 국가안보 및 외교 정책에 대한 위협에 책임이 있는 자들에 대한 제재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을 트럼프 대통령이 만들어가지고 서명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쿠바 사례하고 똑같이. 그래가지고 이재명이하고 공정거래위원장, 뭐 민주당 의원들 뭐 싸그리 다 금융 제재 때려버릴 가능성도 있다는 겁니다. 제가 볼 때는 한국의 탄압과 미국의 국가안보 및 외교 정책에 대한 위협에 책임 있는 자들에 대한
제재를 부과하는 행정명령 이미 다 만들어 놓은 것 같습니다. 이미 다 만들어 놓고 사인하기 전에 명분을 쌓는 거죠. 그 요식 행위를 하기 위해 가지고 미 CIA하고 뭐 미 하원하고 뭐 공화당하고 다 이렇게 짜고서 톰 렌토스 인권위원회를 4월 28일 날 개최를 해가지고 미 공군 중령 출신인 타로 박사 한국계입니다. 이분 뭐 동아시아 연구원인가 뭐 어쩌고저쩌고 뭐 그 하시는데 그거 다 CIA 하부 조직이죠. 거기에 있는 이 정보 요원이 출석을 해가지고 발표를 했는데 한국에 3년 이상 거주한 사람들은 지방선거에 투표할 수 있다. 이 중국인들이 유권자 등록을 하면은 한국 지방선거에 투표할 수 있다. 한국에 거주하지 않고 중국에 거주하다가 투표하러 잠깐 들어올 수가 있다. 한국의 선거 특히 2020년 4월 총선 이후 부정선거 논란에 휩싸여 있다. 한 후보에게 3,170표가 연달아 몰표가 나왔다. 그리고 이 더불어민주당과 이재명 얘들은 반미 반일주의자들이다. 친중 친북자들이다. 그들은 현재 한국에서 모든 권력을 차지하고 있다. 그러니까 부정선거로 당선됐다는 이야기입니다. 예. 그 대한민국에서 자유에 대한 억압이 갈수록 심해지고 있다. 언론의 자유와 종교의 자유 그리고 그 밖의 자유들이 제한받고 있다. 최근에는 자유를 억압하는 이러한 조치들이 아예 법으로 만들어지고 있으며 급기야 이제는 헌법마저 바꾸려 하고 있다. 목사님들이 구속되었다. 정식 재판을 받기도 전에 구속됐다. 손현범 목사는 2025년 9월 체포되어 구속됐다. 손현범 목사님은 구국 기도회를 주최하며 친중 세력과 친공산주의 세력의 폭정에 맞서 오신 분이다. 그런데 구속 이유는 단지 보수 성향의 교육감 후보 한 명을 교회로 초청해 인터뷰하게 했다는 것이다. 당국은 이를 선거법 위반이라고 몰아갔다. 손현범 목사님은 20건이 넘는 고소고발을 당했고 그는 그중 상당수는 논란의 중심에 있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주도한 것이다. 교회는 압수수색을 당했다. 결국 손현범 목사님은 풀려났지만 국제사회의 압력이 있었기에 가능했던 일이다. 그렇습니다. 지금 미국의 트럼프 행정부가 그 교회의 지지를 받고 있고 지금 교회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지금 한국의 이재명 정권과 중앙선관위가 뭐 선거법이랑 말도 안 되는 걸 들어가지고 교회를 압수수색하고 이거를 목사들을 구속시켰다. 이거 분노해가지고 미국의 이 교인들이 전부 다 들고 일나겠죠. 트럼프 행정부가 이거는 가만히 안 넘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을 민주당과 이재명 이쪽 애들을 금융 제재를 때릴 수밖에 없게끔 일부러 판을 그렇게 만드는 겁니다. 예. 그 요식행위 하는 거고 명분 쌓기를 하는 겁니다. 예. 자, 지금 그 대한민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분이 엄청난 위험을 일깨워 주셨습니다. 그 이분이 미 공화당의 그 톰 렌토스 인권위원회 위원장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엄청난 위험을 일깨워 주셨습니다. 대한민국이 빠른 속도로 남한인민공화국으로 전락하고 있습니다. 오 박사님 역시 심각한 우려를 제기했습니다. 대한민국의 자유가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셨습니다. 언론의 자유, 종교의 자유, 그리고 그 밖의 자유에 대한 억압이 갈수록 늘고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조치들이 점차 법제화되고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이래 돼 있고요. 그리고 언론인 전한길 대표가 체포영장도 없이 경찰에 출석했다, 체포됐다 이런 이야기도 쭉 나왔고 뭐 많은 이야기들이 나왔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한국 국민들이 원하지도 않는데 개헌이 진행되고 있다 이런 이야기도 나왔고요. 미 하원 톰 렌토스 인권위원회 공화당 측 위원장이 해당 보고서를 트럼프 대통령에 직접 들고 가서 전달하면서 직접 브리핑을 할 거라고 합니다. 한국의 탄압과 미국의 국가안보 및 외교정책에 대한 위협에 책임이 있는 자들에 대한 제재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을 이미 다 만들어 놓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하기 전에 요식행위, 절차적 정당성을 달성하기 위한 요식행위를 한 걸로 제가 볼 때는 분위기가 그렇게 보입니다. 그 미 하원 인권위 이재명 정부가 왜 시진핑 체제 답습하려는지 이해할 수 없다. 뭐 이런 이야기를 쭉 했는데요. 이 민주당과 공화당이 공동으로 위원장을 맡으며 초당적으로 운영되는 게 톰 렌토스 인권위원회입니다.
지금 언론 탄압, 종교 탄압, 자유 탄압, 부정선거, 북한 인권 운동 탄압한다고 타로 박사가 다 증언을 했고, 그리고 이 크리스토퍼 위원장은 그 이재명 정권이 친중, 친북, 이 간첩 정권이라고 아예 대놓고 못을 박았습니다. 예. 그 이재명 정권을 중국 공산당 하부 조직으로 인식을 하고 있고, 지금 한국이 중국 식민지로 거의 떨어질 위기다. 이재명 정권 교체에 나서야 한다. 뭐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이거를 보고서를 직접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가지고 들고 가가지고 이거 한 줄 한 줄 읽어주면서 빨리 이재명 잡아들이라고 그래 이야기를 할 거라고 합니다. 그러려면 이제 행정명령 하나 만들어 가지고 한국에서 언론 탄압, 자유를 탄압하고 종교 자유를 탄압하고 하는 놈들, 부정선거 하는 놈들 싸그리 다 이제 씨를 말리는 뭐 그런 작업이 진행될 걸로 저는 뭐 그런 생각입니다. 미 의회 수년 만에 북한 인권 청문회 북한 세계에서 가장 억압적 정권 중 하나 뭐 이런 기사들이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미 하원 톰 렌토스 인권위원회에 또 나온 이야기가 중국이 한중 의원 연맹을 중국의 요청으로 한국에 만들고 한국은 한미 의회 교류 센터를 만들었는데 중국 공산당이 한국의 정치인들을 동원해서 이 한미 의회 교류 센터를 통해 가지고 미국의 미셸 박스틸 주한미 대사의 지명을 반대하는 공작을 했고 또 종전선언을 이끌어내기 위한 로비를 하는 등 중국의 유리한 정책이 나오도록 로비를 하고 있다. 근데 이거 불법이다. 이 로비 단체로 등록을 안 하고 로비하는 것은 불법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한미 의회 교류센터의 영문 명칭에는 USA가 없습니다. 미국을 상징하는 US가 없습니다. 뭐 코리아 인터널 이 뭐라 합니까? 파일 아유, 네, 새벽에 녹화를 하니까 이게 발음이 안 나옵니다. 하여튼 여기 보시면은 USA가 없습니다. 예. 그 지금 한미 역사문화연구원 이게 저희 회사 법인 명칭입니다. 글로벌 디펜스 뉴스는 그 언론사 제호고 한미 역사문화연구원이 이제 그건데 저희는 보시면 코리아 US 히스토리 앤 컬처 인스티튜트 LTD 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 의회에서 미 공군 중령 출신 타로 박사가 한국 국회가 중국 공산당을 위해서 간첩 조직을 운영하고 있고 불법적으로 로비를 하는 등 중국 공산당을 위해서 일하고 있다고 폭로를 했습니다. 이거는 전시를 선포할 수 있는 명분인 거고 중국인들이 한국에 거주하지도 않으면서 중국에 살다가 투표할 때만 와가지고 투표를 한다. 이것도 사실은 전시 선포가 가능한 명분입니다. 예. 자, 2024년 11월 1일에 개정된 한미상호방위조약 제3조에 따르면 사이버 공격, 부정선거, 해킹, 여론조작, 간첩조직, 적발 등 이런 것들이 사이버 공격인데 사이버 공격을 받을 경우 한국이 받아도 미국이 군사적 공격을 받는 것으로 가정해가지고 미국이 전시를 선포하고 직접 개입이 가능하도록 그렇게 한미상호방위조약 3조를 개정을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한국이 이렇게 사이버 공격을 받거나 뭐 우주에서 뭐 공격을 받거나 하면은 그거는 미국의 안보가 위협을 당한다 이래가지고 미국이 바로 전시를 선포하고 개입을 할 수 있도록 했는데 그 톰 렌토스 인권위원회에서 지금 뭐가 나왔다? 중국이 한국에다가 간첩 조직을 만들고 한국 국회가 또 미국의 간첩 조직을 만들어 가지고 불법적으로 중국 공산당을 위해 가지고 정책을 유리하게 끌고 가는 로비를 했다. 뭐 이런 것도 나왔고 중국인들이 한국에 와서 투표를 한다, 선거를 한다, 뭐 이런 이야기들 쭉 나왔습니다. 예. 이런 이야기가 그 하원 톰 렌토스 인권위원장 공화당 그 크리스토퍼 위원장이 트럼프 대통령을 직접 만나 가지고 보고서를 제출하고 브리핑을 한다는 겁니다. 예. 그럼 이제 미군이 전시를 선포할 수 있는 모든 그런 법적 그런 명분이 다 축적이 된 겁니다. 예. 그리고 지금 미 교포들이 보는 소식은 미국 기업인 쿠팡과 미국인인 쿠팡 한국 대표를 이재명과 민주당이 괴롭히는 행위에 대해서 미국 공화당보다 미국 민주당이 더 열받아 있다고 합니다. 한국의 이재명 정권과 민주당을 조지는 것에는 미국의 민주당과 공화당 여야가 모두 동의한 상태라고 합니다. 예.
미국의 공화당 하원 의원들이 54명이 한국이 친중 중국 기업은 봐주고 미국 기업은 괴롭힌다. 이거 폭스 뉴스에서 다 보도를 했습니다. 예. 이 사안을 보도를 했고 미국에 있는 강경화 대사한테도 전달했고 그러니까 한국을 조지기 위해 가지고 가만히 있다가 싸대기 때리면은 그 조직 폭력배입니다. 조폭입니다. 근데 미국은 지금 네가 왜 쳐맞아야 되는지에 대해 가지고 네가 왜 몇 대를 맞아야 되는지에 대해 가지고 한 개 다 설명해 주고 있는 겁니다. 예. 그리고 근데 좀 맞자. 근데 이번에 야구 빠따로 맞아야 돼. 뭐 이래 되는 겁니다. 예. 그리고 근데 이제 민주 진보 야당 뭐 한국 좌파들 의원들 90명이 쿠팡 수사 관련해 가지고 미국 보고 내정 간섭하지 마라고 하니까 미국에서 미국의 민주당이 이런 쌍 것들을 봤나 이거 다 죽여 그렇게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더 공화당보다 더 열받아서 팔팔 뛴다고 하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작업하기 편하겠죠. 그리고 브런슨 그 주한미 사령관이 지난 13일 날 미국의 디펜스 뉴스하고 인터뷰를 했는데 대한민국 새 지도자는 6월 4일부터 일종의 동맹 한미일 협력이 기로에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여야 할 것이다. 뭐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뭐 6월 4일 이전에 무슨 작전 6월 3일 날 선거 지방선거라죠. 6월 3일 날 이전에 무슨 작전이 벌어지는 건지 뭐 어떤 건지 뭐 무슨 건지 모르겠지만은 뭐 대통령이 바뀔 수도 있겠고요. 예. 트럼프 그 윤석열 대통령이 청와대로 가고 청와대에 있는 이재명이가 동부 구치소로 가고 뭐 그렇게 바뀔 수도 있겠죠. 뭐 저게 어떤 의미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예. 그런데 종합적으로 보면은 미국은 한국에서 전시를 선포하고 한미연합사가 한국군을 통제하기 위해서 절차를 착실하게 밟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전시를 선포하기 위한 요식 행위를 착착착착 하나도 안 빠지고 다 하고 있고요. 여론 조성 미국에서도 여론 조성을 다 하고 있고 정동영의 북한 구성 핵시설 발언과 관련해 가지고 국방부 직속 국방정보본부는 국회에 제출한 서면 보고를 통해 한미 연합 비밀이며 지역명도 밝혀서는 안 된다고 밝혔습니다. 정동영과 이재명은 기밀이 아니라고 주장했는데 이재명이 뒤통수에 야구 빠따를 후려친 겁니다. 저거는 한국의 국방부가 미국의 국방정보국 그쪽에 지령을 받아가지고 이재명이를 뒤통수로 후려 갈긴 건데 저거는 이제 한국군은 미군하고 같이 간다 뭐 그렇게 해석해도 될 겁니다. 미국은 이재명, 정동영 민주당 의원들을 한 번에 체포하기 위해서 간첩죄로 체포하기 위해서 거대한 지금 그물망을 치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 시기는 언제인지 모르겠습니다. 6월 3일 선거 이전인지 이후인지 모르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FBI 국장이 부정선거 관련 체포 예고를 했는데 약속하건대 곧 보게 될 거다 했는데 FBI는 미국 시민권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있었던 선거에서 연달아 투표를 한 외국인 4명을 체포를 했습니다. 제임스 코미 전 FBI 국장도 체포해서 현재 재판 중이고요. 미국에서 일반인들에 대한 선거 개입 사건을 체포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한국에서 2020년 미국 대선에 개입한 사람들에 대한 체포도 곧 있을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아니면 뭐 그 전에 금융제재를 가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 마조리 그린 의원이 파우치를 조사해야 된다, 해고해야 된다, 뭐 이런 뭐 퍼포먼스를 했는데 미 FBI는요 파우치 박사의 최측근을 체포했다는 기사가 미국 쪽에서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파우치 박사는요 미 FDA를 뭐 책임자로 근무하면서 중국 우한 연구소의 코로나 바이러스 연구비를 지원하고 의학적 안정성이 검증 안 된 코로나 백신을 뭐 이제 승인을 해주고 이렇게 국민들한테 맞게 하는 등의 행위로 수백만 명을 지금 죽게 만들었습니다. 예. 그리고 이 미국 대선이 제대로 치러지지 못하게 방해한 혐의 등 뭐 그걸로 지금 뭐 이제 수사를 받아야 된다 이런 여론이 있었는데 파우치 박사의 최측근이 체포됐다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러면 파우치 박사도 조만간 체포되겠죠. 미국 보건의료 관련 공무원들이 제약회사로부터 뇌물을 받고 인체 안정성이 검증 안 된 코로나 백신을 승인해 주는 등 이 부정부패가 말로 다 하기가 어렵습니다. 아마도 미국 민주당과 제약회사 등과의 연결된 부패고리 수사가 속도를 내는 것 같습니다. 한국에도 이제 불똥이 튈 예정이고 이제 정은경이하고 문재인도 그 책임을 벗어나기가 어려울 겁니다. 지금 경찰이 문재인 정은경 코로나19 백신 부실 관리 의혹
각하를 했습니다. 수사도 안 하고 각하를 했다. 봐주게 하는데 봐줄 수가 없을 거다. 그리고 이제 미국에서 전시를 선포를 해버리면요, 간첩죄는 저기 형사재판이 아니고 군사재판으로 갑니다. 군사 재판에서 간첩죄는 단심으로 형량이 결정됩니다. 그러니까 이재명이하고 뭐 민주당 싸그리 다 체포되는 지금 그 수순으로 스텝을 점점 밟고 있다. 자, 뭐 보시면 되겠고요. 글로벌 디펜스 뉴스는 지난 7년 8년 동안 광고비가 10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자발적 구독료를 좀 내주시면은 저희가 반중 운동하고 대북 방송 해가지고 북한과 중국을 무너뜨리겠습니다. 작은 금액이라도 감사합니다. 지난 7, 8년 후원해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드리고요. 방송은 여기까지 끝났고 지금부터는 광고입니다. 디크린 에너지 광고인데요. 이제 김용식 박사님이 저희 글로벌 디펜스 뉴스 애청자입니다. 제가 그 작년에 만성피로, 기진맥진, 감기몸살, 과로, 춥고 떨리고 얘가 작년 1, 2, 3월 달에 나 거의 죽는 줄 알았습니다. 예. 이거 뭐 제가 아스팔트 운동을 제가 2012년 초부터 했으니까 벌써 14년, 15년 차 됐고요. 반중 운동을 거의 7년, 8년 뭐 했으니까 뭐 벌어놓은 돈 다 토해내고 광고비가 10원도 안 나오고 하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하루에 한 끼 먹고 버틸 때도 있었고, 그리고 이제 쌀 뭐 한 포대 사고 뭐 9,000원에 10kg짜리 중국산 김치 사고 계란 한 판에 참치 통 큰 거 2kg짜리인가 그거 해가지고 한 달 내도록 먹고 뭐 그래 버티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겨울에는 지하실에 방을 얻어가지고 이제 보일러를 안 틀어도 이제 잘 수가 있죠. 지하실은 따뜻하니까. 그리고 찬물에 샤워하고 뭐 그런 식으로 뭐 한 십몇 년 이상을 그래 하다 보니까 완전히 온몸이 골병이 들었습니다. 작년에 나 죽는 줄 알았습니다. 예. 그런데 그러다가 이제 만성 피로가 오니까 우울증도 오고 막 힘들어 죽겠더라고요. 예. 야, 내 몸이 왜 이러지? 내가 이러다 죽겠다 싶었는데 김영식 박사님이 야 이거 먹어봐라 해가지고 주셨는데 저는 그때는 이게 나 생수인 줄 알고 이렇게 그냥 퍽퍽 마셨습니다. 근데 디크레네지가 뭐냐면요, 26가지 천연물질 뭐 정제수까지 하면 27가지네요. 예. 그러니까 한약을 이렇게 달여가지고 한약재를 26가지 써가지고 이게 정제수까지 해가지고 27가지 물질로 달여가지고 이거를 증류를 해가지고 저렇게 투명하게 만든 겁니다. 예. 저거를 뭐 머그컵에 해가지고 한 잔씩 드실 필요는 없고요. 그렇게 드시면 너무 과하고, 저는 뭐 몰라가지고 그래 먹었는데 지금 보니까는 커피 잔에 반잔 정도, 원액을 반잔 넣고 뜨거운 물 반 넣든지 아니면은 뭐 원액 반에 찬물 반 넣든지 해가지고 커피 잔으로 한 잔 정도 드시면은 몸이 따뜻해지고 나른해지고 하면서 눈이 깜빡깜빡 감기다 어느 순간 파워가 팍 꺼집니다. 그러다 보면은 이제 어떻게 되냐면 한 열 몇 시간 잔 것 같은데 실제로는 자는 시간은 몇 시간 안 지나죠. 그러니까 엄청난 깊은 잠을 자게 되고요. 그래서 소변이 자주 마렵다고. 근데 소변이 왜 이렇게 마렵나 했더만 이뇨작용을 해가지고 몸 안에 노폐물을 빼낸다 하더라고요. 그리고 저기 26가지 천연물질 뭐 한약재로 되어 있으니까 이게 영양분이 많아가지고 저거 먹으면 희한하게 배고픈 줄 모르겠어요. 닌겔 맞으면은, 포도당 맞으면 배고픈 줄 모르잖아요. 저거 마시면은 내가 하루에 한 끼도 안 먹어도 내가 밥은 먹었나 안 먹었나 이게 기억이 없어. 그러니까 살이 빠지는 거죠. 배가 안 고프니까 밥을 안 먹으니까. 뭐 그런 것도 있고, 그리고 저는 피곤하면은 이게 시력이 초점이 안 맞습니다. 이게 뭐 눈이 뿌옇고 막 그런데 건강이 돌아오니까 시력이 초점이 좋아지고, 피곤할 때 저걸 마시면 혓바늘이 다 이렇게 터진 것들이 아침에 자고 올라면 확 없어지더라고요. 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식사를 못 하시는 분들, 중병 알았다가 이제 회복하시는 분들, 저 감기 몸살을 되게 앓고 나면은 밥맛 없고 할 때는 저거 마시는데 그러면 진짜 회복이 엄청 좋습니다. 그리고 몸이 일단 건강히 돌아오니까요. 그전에는 내 1km도 못 걸었어요. 힘들어가지고 1km 걸을 엄두가 안 난 거지. 싫어증 만사가 귀찮고 싫은 거야. 근데 지금은 뭐 2, 3km 걸어도 뭐 멀쩡하게 걷고 책상에 1시간 이상을 못 앉아 있었습니다. 만사 귀찮아, 싫어증, 만성 피로, 사람 완전 미치겠더라고.
그런데 지금은 이제 체력이 완전히 다 돌아온 거죠. 예. 그러니까 하여튼 저거를 드시면 좋은데 저기 1.2리터 한 병도 팔고요. 1.8리터 한 병도 팝니다. 1.2리터 4병들이 한 박스도 팔고 1.8리터 4병들이 한 박스도 파는데 1.8리터 4병들이 한 박스는 지금 그 전에 66만 원을 하다가 가격이 올라가지고 77만 원인데 글로벌 디펜스 뉴스에서 보고 왔다고 하시면 대폭 할인을 해주십니다. 05-632-2358번이고요. 그리고 1.8리터 4병들이 한 박스를 사시는 분들은 그 이맑은 오향 저기 5병이 들었는데 저게 뭐 13만 원인가 그런데 저거를 한 박스 20% 저 대폭 할인해드리고 근데 퍼센테이지는 모르겠어요. 대폭 할인해드리고 77만 원 하는 걸 대폭 할인해드리고 저 10몇만 원짜리 또 이렇게 한 박스를 끼워 주시는 거죠. 예. 근데 이맑은 오향 저거 엄청 셉니다. 세가지고 저것도 저 뭐 무식해가지고 나 저 생순가 싶어가지고 원샷 때리는데 원샷 때리고 나니까 심장이 벌렁벌렁 뛰가 나 죽을 뻔했는데 이게 속 안에 막힌 게 꽉 막힌 게 확 내려가요. 그냥 하수구 뚫리듯이 뻥 뚫려. 그러니까 저거는 조금씩 드시거나 희석을 해가 드셔야 되는데 저는 이 무식해가지고 이게 뭐 그냥 생순가 싶어가지고 막 마시는데 그래 마시면 안 됩니다. 예. 물에 타가지고 마시고 저거 오향 한 병을 하루 종일 조금씩 이렇게 드셔야 됩니다. 예. 하여튼 이 좋아요. 그리고 이거를 저희 방송 보고 이게 사 드셨던 분들이 재구매가 그렇게 많이 들어온다고 합니다. 예. 어쨌든 간에 저는 뭐 제가 먹어보고 좋으니까 우리 생명의 은인이신 우리 저 한약학 박사이신 김용식 박사님을 좀 도와드리려고 제 생명을 내가 다 주고 가는 거 살려줬으니까 저도 뭔가 은혜를 갚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계속 방송을 하는 겁니다. 예. 그리고 좋은 제품을 같이 나눠 먹고 좀 버티지 않은 거죠. 센 놈이 오래 버티는 게 아니고요. 오래 버티는 놈이 세다 뭐 그런 영화 대사도 있지 않습니까? 예. 자, 이게 MD 특집에 전 세계 최초로 향기를 마시다 해가지고 실렸는데요. 이게 뭐 영문으로도 실리고 한글로도 실리고 했더라고요. 나 이거 왜 영문으로 이렇게 실어놨는가 보니까 이 MD 특집이라는 잡지가 1999년에 창간된 의학 전문 월간지입니다. 현직 의사들이 집필진 및 편집위원으로 참여하고 있고 독자층이 의사, 치과의사, 뭐 한의사, 약사 등 보건의료 전문가들이 이렇게 주 독자층입니다. 그러니까 여기다가 헛소리 썼다가는 고소 고발 당하겠죠. 개박살 나겠죠. 그런데 이제 해당 기사 30년 연구와 실험으로 이뤄낸 건강관리의 혁신해가지고 기사가 실려 있습니다. 댓글 칸에 저 기사는 고정해 놓겠습니다. 읽어보시면 되고요. 한 병 더 파니까요. 05-632-2358번입니다. 이거 드시고 우리 좀에만 버티시면 돼요. 거의 다 끝났습니다. 거의 다 끝났으니까 이번에 숙청할 때는 한두 놈 하는 게 아니고 보니까는 거의 지금 종북 주사파 친중 간첩 새끼들 100에서 200만 명을 잡아가지고 북한에 노동교 와서 쳐넣는다 그런 이야기가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예. 아니 저는 미국에서 오시는 분들 뭐 이분 저분 많이 만나니까 뭐 그런 분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정교조를 다 잡아들이면은 학교가 6개월이 올 수업 될 거고 3월 학기가 미국하고 똑같은 9월 학기로 바뀔 거다 뭐 이런 이야기까지 하더라고. 그러니까 이제 좀에만 참으세요. 내 희망 회로 돌리는 게 아니고 희망 고문하는 게 아니고 거의 다 와가고 있습니다. 다 와가고 있으니까 조금만 참으시면 돼. 하여튼 우리 통일 봐야 안 되겠습니까? 통일 봐야죠. 이때까지 지난 10년을 그렇게 개고생을 했는데 토요일마다 나가지고 태극기 집회한다고 그래 고생하시는데 얘들 청소하고 이제 통일되는 걸 좀 보셔야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다 같이 버티자고 제가 요 홍보를 해드리는 겁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하나님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입니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